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해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야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계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했고요.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우물과 같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개념의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임수가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만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범람의 우려는 없고 계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청징함을 잃게 되면 계수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계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은 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금방 고갈되기도 하고요. 금방 말라서 탁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춥더라도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또 계수일간인데, 이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화토가 가장 왕성한 시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합니다.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 금방 수가 고갈되고 말라서 계수 자체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 무토, 기토까지 투출됐다면 제살태왕한 구조로서 계수로서는 진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필요도 있죠. 후의 개념도 필요하고요. 더욱 먼저 급선무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이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거 정편인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막 끌어다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계수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게 되면 또는 신금만 있게 되면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공격하게 되고 금이 공격을 받게 되면 계수를 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또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는 같습니다. 5월에 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가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면 금도 녹아버리죠. 화다금용이라고 했습니다. 화다금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별도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야지만 인성인 금이 능히 수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계수는 인성인 금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비견겁제인 수는 화를 억제시켜주고 금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희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보는 겁니다. 국가도 틀이 있죠. 뭐 민주공화국, 사회주의, 뭐 이런 공산주의 이런 틀이 있듯이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격국과 용신을 알아보게 됩니다.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멀지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라고 해서 오화는 음화로 보게 되겠죠. 음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가 월지는 오화를 극하는 관계, 수극화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관리하는 것 아극자 재성이 되는 것이고, 나를 관리하는 것은 극아자 뭐라 그랬습니까?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그다음에 인기, 그다음에 오락 같은 개념, 취미 같은 개념, 근면, 성실성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왕한 신왕, 재왕한 구조가 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신왕, 재왕한데 관성도 용도가 있다면 부귀 겸전할 수 있겠다라고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성이 용도가 있으면 인기도 있고요.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탤런트가 된다. 예를 들면 코미디언이 된다.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 국회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재성이 있고 그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게 되면은 재생 관의 어떤 이런 구조가 깔끔하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도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주 신왕재양한 상태에서 관성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재다 신약이다, 재다 신약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죠.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고, 현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악찰을 얻는 것이고, 근면성실하지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게으른 사람이 되면서 부귀겸전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관제 구설, 재성으로 인해서 관제 구설 송사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니, 재성이 사주에 많은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일간도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재성을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정제죠. 어저께 양수인 임수가 5월이 되면 정제격이라고 했고요. 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오늘 같은 거죠. 음수인 개수가 음화인 오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요거는 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편제 격이 되는 것이고, 5월은 화왕절 재성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4월, 5월, 묘월은 술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국세 뉘앙스가 있다. 뉘앙스가 있다. 5월의 개수는 그래서 약한 개수를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거나 또는 비경겁제로서 방신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월은 뜨거운 염상절이라 했죠. 염상절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면 수는 말라서 사그라들죠. 증발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를 인성으로서 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저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개수는 역시나 말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반드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까지도 해줄 필요가
좋다. 그러면 일간을 생해주는 게 우선일까요? 조후하는 게 우선일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월의 개수는 일단 개수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인 금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일단 이거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말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정인이면 어떻고 편인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금을 얻어서 내가 마르지 않도록 나를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장치가 없다 그러면 화가 왕하면 수는 마르지만 금 녹아버리죠. 화급금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금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같은 비견겁재 개수라든가 또는 임수 등등이 있어서 요 비견겁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서 수를 마르게 하거나 금을 녹여버리는 그런 열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는 5월의 임수와 마찬가지로 인성과 비견겁재를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한데 핵심은 일단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비견겁재가 있어서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오늘 명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 정관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토는 건토가 되죠. 건토가 아니죠. 이거는 습토가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죠.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중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대략 난감한 사주가 되겠죠. 오수를 합하면 개수가 대번에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진토인 것이 천만다행인 것이고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진습토에 경금을 생해 줄 수 있겠죠. 경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지해수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5월에는 금수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일간 개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간여지동이 결코 나쁜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인데 경금이 수도 생하지만 간목도 적절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도 얻었죠. 일간의 뿌리도 얻었고요. 화도 뭐 충을 맞진 않았고 간목도 경금에 이렇게 그걸 받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진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도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필요할지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5월의 개수가 해수, 자수, 진토, 경금, 임수 이렇게 되면 사주가 5월이라 하더라도 음습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삼복생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때가 삼복생한을 논할 때는 아니지만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게 되면은 한기가 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금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갓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한목이 되죠. 인해한목. 그리고 수의 기운을 이렇게 바깥으로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 같은 경우는 갑인시에 비하면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개해, 해수의 뿌리를 얻었죠. 진 두 개를 뿌리를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병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극해서 안 좋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오행을 어느 정도 다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금수는 할 땐 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병화를 얻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의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시 또는 정사시는 이거는 오늘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중에 하나가 이 정사시죠. 왜냐?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해충이 되게 되면은 개수의 뿌리인 해수가 사해충으로 인해서 깨져버리면 오히려 이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무오시 기미시도 저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 무토 또는 기토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정관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개수를 갖다가
팍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경신시, 신유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소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신유시하고 경신시의 차이는, 신유는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개수가 유금의 통근이 안 되지만은 경신시는 개수가 요 신금의 통근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매우 안정적인, 일간도 튼튼하고 금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매우 좀 안정적인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간목이 화를 생한다 하더라도 아까 임자 개해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금수가 좀 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임자 개시처럼 비견겁제로만 이루어진 것보다는 인성이 이렇게 좀 뿌리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술시 같은 경우는 술토와 시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수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사시가 아니고서는 임술시도 그렇고 임자, 개해, 경신, 신유 이렇게, 또는 병진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사시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무기미시는 무토기토 천간에 투출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